안녕하십니까. 요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재해나 재난 상황이 참 많이 발생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재해나 재난 상황에 닥쳐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물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물질이죠. 3일 정도만 먹지 못해도 생명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특히 탈수 같은 경우 체내에 수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인데요. 1% 정도만 부족해져도 대개는 갈증을 느끼고 불쾌감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4% 정도 되면요, 의식까지 안 좋아지고 몸 상태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8% 정도가 되게 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까지 있는데요. 이걸 봐도 우리가 생존의 1순위라는 걸 알 수 있으시겠죠? 근데 이 물은 우리가 재해나 재난 상황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얻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태풍이나 지진 이런 경우에는 또 오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단수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물 자체가 나오지 않게 되니까 특히나 이런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우리가 얻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물을 안전하고 충분한 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확보는 기본적으로 다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안전이고요. 두 번째가 충분량입니다. 안전이라면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금속이라든지 각종 유해 물질,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방사성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충분량이라는 건요, 우리가 사람이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아도 소변이나 땀,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소실되는 물이 있어요. 이걸 제가 불감증설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하루에 2리터나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컨디션을 유지하고 활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겠죠. 거의 3리터에서 4리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주지 않으면 건강과 생명에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안전하고 충분한 물을 먹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물들을 우리가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는 얻기가 힘들어요. 이런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면은 오히려 설사, 구토, 장염 같은 증상 나타내면서 생명이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물들을 안전하고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정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물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과와 소독, 이 두 가지 개념을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과라는 것은 불순물을 걸러주는 걸 얘기하죠. 혼탁한 물질이나 부유물 같은 찌꺼기나 유해한 그런 중금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걸러주는 걸 얘기하고요. 소독은 아시는 대로 끓이는 거죠. 여과는 방법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부유물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직물들, 옷이라든지 손수건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요, 1차적으로 먼저 걸러주게 되고요. 2차적으로 좀 더 필터링을 정확히 미세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휴대용 정수기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게 우리가 구하기 힘든 경우에는 수치를 통해서 우리가 임시로 간단하게 정수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과를 한다고 해도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걸러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꼭 소독을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물을 끓이시면 참 좋지만 물을 끓일 수 있는 용기나 불이 없어서 끓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요. 가장 강하고 강력하고 흔하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화학적인 소독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아쿠아탭스라는 정수 알약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MMS1이나 토와 같은 물질들이 있고, 또 우리가 흔하게 피부 3차 소독할 때 사용하는 포비돈 요오드라는 그런 소독 약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불활성화시키고 제거하는 걸 통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수기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를 우리 휴대용 정수기를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구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페트병과 모래, 숯을 이용해서요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페트병의 하단부를 잘라냅니다.
이것은 페트병을 거꾸로 매달아서 쓰기 위해서인데요. 병 마개를 빼내고 모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병 입구에는 망이나 작은 돌멩이 등으로 물이 나올 정도만 해서 막아둡니다. 그 다음에 모래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 여기에 숯덩어리를 잘게 부숴서 집어넣습니다. 숯덩어리는 잘게 부술수록 표면적이 넓어져서 흡착을 더 잘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로는 다시 여기에 모래를 적당량 채워 넣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되게 되는데요. 물론 모래보다 좀 더 굵은 자갈을 한 단계 더 둘 수도 있겠지만 너무 무거워지니까요.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라낸 부위에 고리를 달아서 거꾸로 매달을 수 있도록 해주면 사용이 더 편리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탁한 물을 직접 한번 넣어 볼까요? 어떠세요? 물이 굉장히 많이 맑아졌죠? 간단한 정수기 만드는 걸 직접 한번 저희가 해보았는데요. 근데 이 여과만으로는 아까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꼭 소독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 끓이시거나 화학적 방법으로 소독하시거나, 그리고 이 물 자체를 또 다른 방법으로 소독할 수 있는데요. 바로 투명한 페트병에 넣어놓고요. 햇볕에 강한 직사광선이 있는 상태에서 6시간 정도를 놔두게 되면 자외선에 의해서 소독할 수 있게 됩니다. 요까지가 우리가 물을 구할 수 있을 때, 물론 이제 안전한 물을 구한다는 전제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예 물 자체를 구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변에 나무 같은 게 있으면요. 특히 활엽수같이 잎이 많은 경우에 비닐봉지 같은 거 씌워가지고요. 장시간 놔두게 되면 그 잎에서 나오는 수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물을 얻을 수가 있고요. 땅에서 나오는 물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땅을, 습한 땅이면 좋겠죠? 땅을 적당량 파가지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물을 받을 용기를 놔두고 비닐이 필요한데 투명한 비닐을 덮습니다. 그리고 틈새가 없도록 밀봉을 하고요. 경사를 만들기 위해서 돌멩이 같은 걸 중간에 하나 놔두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태양의 빛을 받아서 흙에서 물이 증발하고 그게 다시 모여가지고 용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물을 얻었을 때도 항상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더위를 타거나 굉장히 많은 물을 먹게 될 때 물만 드시면 안 되고요. 죽염이라든지 소금을 통해서 전해질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항상 신경 쓰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제가 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물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얻는 방법을 통해서 재해나 재난 상황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